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 장이 지금 코스피는 거의 죽었죠. 네, 그 거래량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를 어, 넘어서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이 지난주 한 10일 전부터 코스닥 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코스피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 중대형주, 중후, 장대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갖고 여러 가지 2차 산업, 네, 2차 산업 그 업종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네, 포진해 있고 지금 핫한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은 거의 대부분 코스닥에 있죠. 관련 업종들이. 그 기관이나 외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에는 사실 그렇게 이쪽 헬스케어 쪽으로 거래할 만한 종목이 없어요. 셀트리온 정도? 셀트리온도 사실 코스닥에 있다가 넘어간 종목이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래된 제약사들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 이쪽에 그 코스피 쪽에 있고요. 지금 바이오 벤처 신약 개발 재료 바이오 벤처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그 코스닥 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뭐 이런 관련 업체들도 대부분 코스닥 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헬스케어 특히 진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업종들한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그 업종이 뜨면서 이제 관련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바이오 벤처나 일반 기존 제약사들이 뭐 코로나 진단 관련 뭐 백신, 치료제, 뭐 진단기기, 뭐 이런 시약 이런 쪽에서 이제 너도 나도 전부 다 이제 막 계속 그 쏟아내고 있죠 뉴스를 자기네 회사 약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로 뭐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뭐 많죠. 뭐 제일 최근에 뭐 제일약품, 뭐 부강, 신풍, 네, 뭐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동화, 뭐 국내 웬만한 제약사들은 이제 자사 제품이 그 코로나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 자료로 계속 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이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 이 기회에 한국의 헬스케어 바이오 벤처 이런 업종들이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수준을 한 단계 이렇게 높이 보는 거죠. 사실 여부와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종 전체가 묶여서 뭐랄까요 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옥석은 분명히 있죠, 그죠? 네, 옥석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옥석을 선별하는 이제 해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신약 그 여러 가지 그 뭐 지금 뭐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그 면역 항암제 특히 면역 항암제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약 개발이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엊그제 이제 한미약품이 사노피인가요? 네, 사노피로부터 그 신약 기술 수출한 게 반환되면서 조금 그 우리나라에 좀 이게 헬스케어 업종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무하는 분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우리나라는 사실 임상 3상 뭐 치료제 이런 거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지금 요번에 SK 바이오팜이 그 미국에서 이제 독자적인 신약 개발해가지고 허가까지 시판 허가까지 다 받아냈지만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그 기존 제약사들 있잖아요. 기존 제약사들은 그 감당 못 합니다. 임상 3상 그거. 우리나라 자체 그 규모 가지고는. 뭐, 뭐 1등이라는 유한양행, 뭐 한미, 그 다음에 뭐 녹십자 2등, 3등인 뭐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신약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기술들, 어느 정도까지만 개발해가지고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타당성이 신약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으면 이제 외국계 제약사한테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한미약품이 이제 2017년 그때쯤에 이제 몇 건을 기술 수출한 것도 다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바이오벤처나 기존 제약사들이 수출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약 기술 개발을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제를, 그러니까 약을 개발한 건 아니고, 개발하는 중간에서 외국계 제약사들이 이게 어느 정도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나머지 이제 2상이나 뭐 3상 상품화 단계까지 이제 그 외자사들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상품화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가능성이 가치가 없다 싶으면 이제 용도 폐기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한미약품처럼 반환하거나. 이번에 한미약품은 뭐 그래서 반환된 건 아니고, 그 뭐 산오피의 전략적인 그 부분에 때문에 이제 반환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이제 이게 이제 헬스케어 업계라고 통틀어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기존 제약사, 케미칼 제약사도 있고, 바이오 그 생물학적 제재에 관련돼 갖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 이제 있는 업체들도 있고, 바이오 벤처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 이제 기술을 가진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토탈해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제 한미가 그 기술 수출을 뭐 조단위 기술 수출을 몇 건 하면서, 그때 한번 그 우리나라 그 헬스케어 업종이 그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동반 상승하는, 그러니까 그 업종 자체가 그런 기간이 한번 있었죠. 2018년도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2019년도 이제 미끄러졌는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그 한국의 헬스케어 업종이 다시 부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코로나 1월, 2월, 3월에 그 헬스케어 업종 들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 좀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한참 성행일 때보다는 아니겠지만 계속 그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뭐 코로나 관련 재료로 떠뜨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아마 제자리 찾아갈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 회사 제품이 코로나에 치료 효과 있다 이런 뉴스 떠가지고 지금 뭐 상한가 간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 이제 자기 원점 제자리 찾아갈 거니까 그 대응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이오 그 면역 항암제를 비롯하고 여러 가지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면, 일상 이상 뭐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보면은 그 헬릭 스미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그 사실상 그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상품화되기에는 개발하는 약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임상 3상. 그거는 이제 외국계 제약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계 제약사들이 그 가능성 있는 그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 신약 가능성 있는 약을 개발하는 걸 사가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이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제 웬만한 건 신약으로 다 개발해가지고, 네,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걸 상품하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중간에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가지고 가면은 그 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돈도 좀 덜 들 수 있고, 이제 그 더 자기네만 쉽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헬스케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끄는 리딩 업체들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그 관련 업종들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네, 이런 업체들이 지금 사실상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제약 그 바이오 이쪽 산업의 가치를 좀 이렇게 재인식시키고 있죠.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제약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바이오 시밀러의 오리지널 약들이 사실은 셀트리온이나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진출하기 전에는 거의 뭐 그 약 하나 가지고 뭐 연간 조 단위 매출을 올리던 약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나 바이오로직스가
그 경쟁 제품으로서 파고 들어가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은 상당한 매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지널 약이 이제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존슨앤존슨인데 이제 그 유럽에서 그 상당히 이제 파고 들어가고 시장 점유율 넓히고 있어요. 물론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가격은 싸요. 한 20, 30% 싸기 때문에 싸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점점 넓혀가면은 미국도 이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제약 쪽에서는 뭐 한 상위권에 드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쪽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잘 이제 파가셔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시장에서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점점 넓혀간다면은 그 밑에 있는 바이오 벤처 업체들도 각광받겠죠. 근데 이제 뭐 이상 상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그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데서 이제 선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샀는데 이 업체가 어떤 성과가 없거나 인상, 이상, 삼상에서 실패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이제 다른 업체를 찾아야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존의 전형적인 제약사들은 지금 그거 가지고만 지금 뜨고 있어요. 뭐 부강, 신풍, 뭐 이런 데들은 보면은 다 그 코로나 관련, 네,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뭐 명문제약, 예? 이런 데 다 코로나 관련된 그 뉴스를 가지고 지금 뭐 상한가하고 이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뉴스를 냈다가 자기네 제품이 치료 효과 있다고 뉴스 냈다가 뉴스 나온 당일날 상한가 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빠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도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염두에 두는 게 바로 이제 바이오 벤처 이게 헬스케어 이쪽이고 삼성그룹도 이제 바이오 로직스가 진출한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미래를 이끌 그 성장 동력으로 조금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갈 것 같아요. 의료나 이런 바이오 제약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핫한데 이게 아마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바이오 이쪽에서 아직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수그러들 겁니다. 수그러들 거지만 이제 다시 서서히 이제 또 재반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단기로 이렇게 치고 빠져도 되겠지만 좀 중장기로 보는 것도 괜찮을 업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이게 제약 이쪽 역사가 한 100년이 넘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약품 같은 거 그게 이제 제일 오래된 업체인데 사실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역사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이 한 게 제대로 된 게 없고,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신약 중에서 조금 외국에 나가서 성과를 거두는 업체들이 조금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제품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이제 오리지널 약 특허가 끝나면은 그걸 똑같이 뺏겨가지고 카피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으로 계속 유지해왔던 100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고 업체라고 해봤자 이제 1조가 겨우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바이오 이쪽 신약 개발하는 이런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제 뭐 몇 개라도 이제 대박이 딱 성공해가지고 성과를 낸다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업종이 핫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기술 수출한 것도 그걸 성공한 사례를 저는 못 봤어요. 한미가 이제 기술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상품화 단계까지 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모두 기술 수출을 했지만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지금 SK 바이오팜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그룹 차원에서 이제 SK 그룹 회장이 이제 전략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룹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한 것이고,
그 나머지 뭐 국내 대기업들이 뭐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제약업계 진출해갖고 신약 개발한 게 몇 개 있긴 해요. LG화학, 그 LG 옛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 자체 그 신약 개발한 거 가지고 좀 저거 했고, 뭐 한화 뭐 이런 다른 그 그룹사들 또 진출을 다 했었는데 옛날에 제약사에 결국 발 다 뺐죠. 네, 발 다 빼고 지금은 이제 뭐 사실상 그 대기업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네, 옛날 그룹사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국내 제약사, 기존 제약사들하고 바이오 벤처, 이 업체들이 지금 주력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일상 이상 정도까지는 막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 이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상에서 3상 넘어가는 과정, 3상 성공하는 과정, 그 과정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 몇 개 업체만 상품화 되면은 성공해서 기술 수출한 게,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그 제약 바이오 이건 업체군 이쪽 분야는 아주 그 굉장히 한국의 그 미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젠 같은 의료 그 진단 시약 진단기기 이런 업체들도 요즘에 그 시젠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업체들이 뒤따라서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그 원격 의료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사실 큰 범주에서 헬스케어 업종이라 볼 수가 있죠. 이 원격 의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 관련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뜨고 있는데, 하여간 뭐 이게 바이오 헬스케어 지금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건 확실해요. 지금 돈이 몰리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지금 거의 뭐 꼭 수면제 먹은 뭐 저것처럼 아주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핫할 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개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헬스케어 업종이 어, 기관하고 외인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더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굉장히 뜨거운데, 요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사실 기관하고 외인이 들어와서 이 시장이 그러니까 헬스케어 분야가 핫해졌다고 말한다면은 이들이 빠져나갈 때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을 잘 캐치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잘 대응을 하시고, 새로 들어오실 분도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오늘은 뭐 이쪽 그 헬스케어 업체 전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개괄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